안녕하세요. 권희망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10월 20일 월요일 방송입니다. 월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쉬셨습니까? 날씨가 굉장히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해졌어요. 굉장히 가을이 같이 오는 것 같습니다. 긴 날 그렇게 비가 오더니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해졌어요. 오늘 낮에는 햇빛이 아주 따뜻하게 비쳐서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는 것 같습니다. 가을 날씨가 와서 생기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 정치 현상하고 그다음에 이 나라 이 정부의 국가의 경제 문제라든지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마음을 아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서 뭐 부총리라든가 산업부 장관들이 미국 가서 관세 문제 협의하는 데는 뭐 특별히 얻어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발표하는 것을 보면은 그저 그냥 오리무중으로 그냥 반주 걷듯이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뭐 아펙 회의가 열리는 그때 그 전에 뭐 타결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가 나오는데요. 내가 볼 때는 지금도 안 된 거 아펙 회의가 열린다고 해서 그때가 타결되겠습니까? 미국에서 원하는 건 3,500억 불을 현금으로 내놔라.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에는 3,500억 불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부 보유 달러가 뭐 4천억 좀 넘는 거 4,300억 달러라고 그러는데요. 거의 뭐 80%를 갖다가 미국에 주게 되면 곧바로 IMF가 제2의 IMF가 오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생각하는 이 정부의 태도를 봐서는 절대로 해결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정치권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하고자 합니다. 지난 17일 날 여러분들 보도 보셨겠지만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말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보도에 보면은 장동혁 윤석열 대통령 면회에 대해서 개혁신당의 이준석이는 심각한 오판이었다.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면한 거에 대해서는 부적절했다. 뭐 아주 이렇게 신랄히 비판을 했더라고요. 뭐 이준석이는 국민의힘을 망친 사람 아닙니까? 성상납 사건 그거 해결됐습니까? 그거 재판받았나요? 이 나라 재판부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도대체가 난 이 나라 재판부가 제대로 제기를 가는지 몰라요.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의 여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흔들고 끌어내리려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재판부를 갖다가 다시 뭐 이 특검 재판을 갖다가 다시 뭐 만들겠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재판부가 중심을 갖고 죄 있는 사람은 즉각 죄에 대한 재판을 끝내고 죄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저렇게 하고 괜찮은데 그냥 이 정치권 저 정치권 눈치 보고 왔다 갔다 그냥 가재미 눈이 돼가지고 흔들다 보니까 지금 입법부에서 사법부를 가지고 흔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권 분립을 흔들게 만든 건 누구냐? 바로 사법부가 제대로 길을 가지 않았다. 제대로 할 일을 안 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 그 선거법 재판도 지난번에 대법원에서 유죄
유죄 판결에 그 파기환송해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잖아요. 그때 파기재판해서 거기서 결정을 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눈치 보다 보니까 그렇고, 재판부에서 이재명이 그동안에 재판해오던 거 1심, 2심 끝나고 이거 재판하던 거 그거 전부 다 중지했지 않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임기 내 형사 소출을 하지 않는다는 그거를 갖다 적용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형사 소출은 그건 임기가 끝난 다음에 재판한다 그렇게 된 거지. 그 전에 이미 성남 사건, 경기도 때 사건, 이런 사건에 대해서 선거법에 걸리는 이런 문제들은 재판을 해오던 건데 왜 중지합니까? 재판부 왜 중지하는 거예요? 그 재판부가 정당하게 잘하고 한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입법에서 지금 막 흔들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런 거는 자충수입니다. 자기가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 질질 겁니까 재판을? 재판은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평이 있어야 돼요. 거기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재판부의 고유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참 지금 현재 이 재판부의 이 사법부의 이 문제는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루 빨리라도 재판을 속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해. 전에 해오던 거 왜 안 해요? 대통령 임기 내 그 형사소추입니까 그게? 그 전에 사건은 재판을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법률에도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법부에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하는 바람에 입법부가 가지고 흔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는 뭐 삼권 분립이 무너진 거냐? 입법부만 지금 현재 제일 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지금 현재 하는 사법부가 정신 차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준석 대표의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 면회에 대해서 질타한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동혁 대표는 야당의 대표입니다. 야당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자기 당의 대통령했잖아요. 그러면 특별 면회를 해서 특별한 장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서로 앞으로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현 사법부의 문제들 이런 걸 논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반 면회를 했다는 거예요. 일반 면회 여러분 10분 아닙니까? 일반 면회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시겠는지 모르지만 저도 면회를 많이 댕겨봤습니다만 뭐 지인들이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면회 많이 댕겨봤는데요. 일반 면회는 시간도 짧지만요.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그날 면회 신청 들어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전부 이제 불러내서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순번제로 이제 갑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5호실에서 면회가 됐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5호실에 먼저 면회하는 사람 신청 순서니까요. 시간 순서니까. 그럼 대기를 합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 중에서 일반 잡범범들하고 같이 대기를 해야 돼요. 거의 1시간 정도 대기를 했다가 면회를 해요. 그러면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계엄이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잡범들과 같이 만나가지고 얼굴만 팔리는 겁니다. 요즘 말로 쪽팔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망신 주기를 위해서 일반 면회를 했는가 하는 이야기를 이 보수 측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일반 면회를 하냐? 야당 대표는 특별 면회를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회의원도 특별 면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장동혁 대표는 변호사, 법조인 출신 아닙니까? 변호사 자격도 가졌잖아요. 근데 왜 일반 면회를 하느냐? 이거는 생색내기, 그저 자기 말 못하고 그냥 선거 때
면회하겠다는 그 선거 때 있었는 얘기, 그거 질타가 많이 나고 왜 면회 안 오냐, 지난번에 면회 신청했다가 보이콧 당해서 면회 못했는데 일부러 안 하는 거냐, 말이 많으니까 생색내기, 자기 정치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볼 때도 문제가 있어요. 그 10분 면회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보이기 싫은 자기 모습을 보이는 꼴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장동혁 대표의 큰 오산이었다. 정치적으로 아주 나약했다. 어른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동혁 대표가요, 일반 면회가 아니라 특별면회 신청했는데 만약에 구치소에서 특별면회를 원하지 않는다 하면, 내가 야당 대표고 그러는데 전에 국회의장은 조국도 특별면회를 하고 그랬는데 난 야당의 대표다. 제일 야당의 대표다. 그런데 특별면회는 안 해주냐. 이걸 정치적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정치인은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갖다가 정치로 이용하는 게 있잖아요. 면회가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자기 선거 때 면회하겠다. 그런 거 지키기 위해서, 생색내기 위해서, 그래서 일반 면회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만 상하게, 얼굴 쪽팔리게 만들고, 거기서 그냥 대기하는 시간, 먼 시간에 얼마나 그게 시간이 지루하고 뭐 합니까? 차라리 그런 면회는 안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틀리십니까? 그런 면회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까? 차라리 정치적으로 끌고 나가죠. 왜 특별면회 야당 대표가 전 대통령을 면회하는데 특별면회를 안 해주냐? 면회를 안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끌고 가서 그걸 낯을 내어야지. 그 일반 면회 살짝이 17일 날 해가지고 면회하고 와서 그것도 몰랐어요. 공개를 안 해가지고 언론도 모르고 일반 보수 측에 있는 사람들도 몰랐어요. 그래놓고 살짝 갔다 와서 18일 대선이나 SNS에다가 면회를 했다 이렇게 올리는 건 그게 꼼수입니까? 뭡니까? 그게 묘수입니까? 꼼수입니까? 나는 이런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는 내가 전에부터도 한동훈의 계열에 있었다. 또 전에 최고에 있을 때도 그때도 최고위는 사퇴라 많은 보수 측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사퇴하지 않고 그 탄핵 때 그냥 질질 끌다 나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현재 당대표가 돼가지고 지금 이 여당을 추슬려가지고 이 야당을 추슬려가지고 한데 모아가지고 내년 지방선거에 모든 이 야권에 있는 범 보수 측에 있는 사람들 다 묶어가지고 내년 지방선거 승리하겠습니까? 지금 이게 하는 거 봐서는요, 자기 정치하는 거예요.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보수 측이 그저 실망해가지고 내년에 지방선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적에 국민의 힘에 있는 당원들만 가지고 승리하겠습니까? 여러분 승리하겠습니까? 이준석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 면회를 갖다가 심각한 오판을 했다 이러면서 비난을 하는데요. 이준석이는 정치 애숭이가 말이죠. 뭘 안다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됐어요. 개혁신당은 윤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채를 위협하고 보수 진영을 괴멸시킨 것에 대한 책임과 과오를 인정하지 못하는 세력과 가까이 하기 어렵다. 이준석은요, 국민의 우리 보수 측에 볼 때는요, 이런 사람은 정치를 그만둬야 됩니다. 보수 측에 있는 사람은요, 중도라든지 또는 진보에 있는 사람들 눈치 볼 거 없습니다. 보수가 가는 길을 가면 됩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이 정말 법적으로 위반입니까? 그게 위반인가요? 그게 왜 위반입니까?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계엄권을 사용했는데 왜 그게 위반입니까?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고 윤석열 대통령을 그저 추락시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그냥 낭떠러지로 밀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먼저 그 허영 그 헌법학자도 그랬잖아요.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내란이 아니다. 그 헌법학자들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것이 내란, 계엄은 내란이다. 잘못된 거다. 계엄을 오죽하면 계엄을 했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다시 돌려보면 그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그 업무 추진비, 정보비 팍팍 다 깎아버려. 감사원의 법을 깎아버려. 판사를 깎아버려. 그렇게 예산을 막 잘라버리고 뭐 0으로 만드니까 그러니까 그쪽에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 계엄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계엄이 계몽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 알아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그런 세력도 그런 젊은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명동이나 강화문이나 또는 용산이나 이런 쪽에 나와서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을 다시 들어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했던 윤석열이 됐던 정신을 그걸 다시 되살리자.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나라에 도움을 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이 장동혁 대표는 그저 눈치를 보면서 일반 면회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망신주기 아닙니까? 네? 거기서 10분 면회하기 위해서 나와서 대기하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네? 그건 다른 사람과 또 다 똑같이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특별 면회를 좀 하죠. 왜 일반 면회 신청했습니까? 특별 면회는 만약에 교치에서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끌고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플러스가 많이 됐죠. 도움이 많이 됐을 겁니다. 이러한 것을 모르는 애숙이 정치인들 이 보수 측을 끌고 나가겠습니까? 내년에 지방자치때 지방자치 선거 내년 6월 선거에 거기서 승리하겠습니까? 보나마나 제가 볼 때는 어림도 없는 게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준석이는 이 지점에서 장 대표가 장동혁 대표죠.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온 것은 심각한 오판이다. 심각한 오판이래요. 이준석, 당신이 심각한 오판이요. 성상납 사건 왜 빨리 거기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정치에 남아있어요. 아직도 뭐 정치를 한다고 이런 사람들이 정치할 적에 보수는 괴멸하는 거예요. 괴멸.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는 게 범야권이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는 겁니까? 이준석이만 같이 돕지 않으면 돼요. 지금 보수 측에 있는 대다수에 있는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금 현재 재판이 끝나가서 죄로 혐의 받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 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묶어놓은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증거인멸하는데 무슨 거기서 났을 겁니까? 아니면 무슨 해외로 도피를 하겠습니까? 뭐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묶어놓고 조사를 합니까? 조사도 제대로 안 돼요. 왜? 윤석열 대통령이 말 같지 않으니까 가서 답변을 하지 않아요. 특검에 조사를 해도 참여하지 않잖아요. 당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알아서 재판해라. 난 재판부에 가서 내 입장을 설명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구시대 묶어놓습니까? 이거는 정치 탄압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우리 보수 측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답니다. 이 대통령이 김현지 여사 문제와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의 때이른 삿바 싸움, 추 위원장의 활약으로 주춤하는 것처럼 본인이 여유가 생긴 것인가라고 엉뚱한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데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한 겁니까? 장동혁 대표의 이번에 일반 면회는요. 10번 얘기해도 생생 얘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괴롭기만 했을 겁니다. 나 같으면
면회할 때 안 나갈 거예요. 그거 뭐로 나갑니까? 나가서 뭐 10분 얘기했는데 뭐 할 얘기 있어요? 뭐 울기만 했다. 네, 우는 게 악어의 눈물인지 모르겠습니다. 뭘 울 일이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내부 소인배 정치하는 사람들의 쇼입니다. 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정치로 앞으로 국가를 이끌어 나가면서 야당이 수권 정당이 된다고 하는 것은 참 어처구니 없는 얘기입니다. 어처구니 얘기입니다. 지금 이준석이는요, 젊은 세대에게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기를 강요하며 내 집 마련의 꿈조차 막는 저들을 저지하려면 이재명 정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계엄에 대한 선명한 책임이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과감히 끊어내야 한다. 그게 지금 현재 윤 어게인하고 결별한다고 국민의힘에서 얘기했는데요. 지금 이준석에도 그런 얘기입니다. 윤 어게인을 하는데 윤석열하고는 완전히 끊어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되면 절대로 보수층하고 한데 연합이 안 됩니다. 보수층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한 몸으로 묶는데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이 그렇게 많다. 그들이 투표에 가담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 또 그 다음에 총선에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적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그런 지지하는 세력, 지금 야당에 있는 세력, 중도 세력, 이런 세력들 전부 다 한데 뭉쳤을 때 거기에 어떤 효과가,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튼 오늘 여러분에게 방송해 드린 것은 장동혁 대표의 일반 면회는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많다. 윤석열 대통령 망신 주기에 끝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망신 주기냐? 구치소에 윤석열 대통령에 있는 감방에서 옷을 입고 면회 가는 사람들은 대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와서. 그 대기소에 그날 면회 들어오는 사람들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이 잡범들을 얼굴 눈치 다 보지 않습니까? 잡범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또 면회되면, 앞사람이 면회하게 되면 그 면회 순서를 면회 끝날 때까지 옆에서 뒤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망신주기 아닙니까? 10분 동안에 뭐 정책을 얘기했습니까? 뭐 위로를 얘기했습니까? 뭐 건강을 얘기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면회에서 나타난 정책의 얘기가 하나도 발표가 없어요. 그냥 면회만 했었다. 뭐 어떤 언론에 보면 울기만 했다. 우는 것이 그게 정치인의 정치 스타일입니까? 정치는 반드시 상대 당에 대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질타하고 압박을 하고 투쟁을 하고 싸우고 그래서 이겨내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더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멀었다. 정치인의 크기는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교안 전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조국 사태에도 총선 승리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은 따뜻하고 익숙한 태극기 부대의 꿈에서 탈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태극기 부대 저 광화문에 나오는 사람들 그 정말 참 보수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갖다 질타하는 또 얘기인데요. 광화문에 나오는 보수를 끌어안지 못하는 이 야당 국민의힘은요, 절대로 선거에 투표를 하는 데 대해서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영원하다. 그건 꿈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계산 못하고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 수권 정당이 된다고 제1야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답답한 노릇입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도 그렇게 비 소식이 없더라고요. 전형적인 가을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 여러분들 하시는 일이 정말 그래도 여러분들 직장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면서 이 어려운 이 난국에
여러분들 이겨내야 됩니다. 앞으로 이 나라가 새롭게 새로운 정부 잘 거듭날 때 그쪽의 나라의 꿈을 생각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중왕TV의 권중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